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부동산 유비TV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뉴스 다시 보기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와 관련한 소식은 세종과 충청 지역의 인터넷 신문,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 다시 보기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중위주택가격 대전 한풀 꺾였고 세종 상승세 탔다. 충청투데이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청약 지역 우선 비율 70%까지 높여야 헤럴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특공 폐지됐는데 세종의사당 추진에 남모를 국회의 한숨 국민일보 소식입니다. 네 번째는 20대 이하 367명 지난 1년간 세종시 집주인 됐다. 세종의 소리 소식이고요. 끝으로 다섯 번째는 꾼들은 농지를 노린다. 서울신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위주택가격 대전 한풀 꺾였고 세종 상승세 탔다. 충청투데이 소식입니다. 대전 지역 중위주택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라는 반면 세종 중위주택가격은 최근 3개월 새 1억 원 이상 치솟았고 충남북 중위주택가격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대전 지역 중위주택가격 8월 기준으로 2억 9,880만 원이었고요. 지난 6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3억 원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2억 원대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이죠. 중위 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의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초고가나 최저가 주택을 제외하기 때문에 평균 가격보다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전 중위주택 가격은 지난 5월에 3억 158만원, 6월에 3억 441만원을 기록하는 등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었죠. 하지만 지난 8월에 들어 2억 원대로 이제 하락을 반전했고요. 전문가들은 매매가 폭등에 대한 피로도 누적과 함께 매매 수요가 청약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대전 지역 매매 수요가 잠시 잠재성이 높은 세종시로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 집값이 연말 대선 공약 등장과 함께 눈에 띄는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전 집값은 최근 3년간 무섭게 치솟았는데 거래량도 많았고요. 최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현재 집값 급등, 거래량 폭발은 멈춘 상태고요. 앞으로도 추가 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하고 있네요. 이어서 충청권 대선 공약 등장과 함께 잠재성이 높은 세종시로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대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지역 거점 광역시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이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 청약 지역 우선 비율 70%까지 높여야 헤럴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와 행복청의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기타 지역 공급 비율을 낮추고 4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도록 하는 청약 제도를 선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행 지역 우선 당해 지역이 되겠죠. 당해 지역과 기타 지역 각각 50%씩 배정한 세종시 주택 청약 비율을 지역 우선의 70%, 수도권의 20%, 기타 지역의 10%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또 기타 지역 당첨자들의 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8년 전매 제한과 4년 실거주 의무 조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년 전매 제한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외부 투기 세력에 의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죠. 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 공급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공급된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청약의 경우 24만 명이 참여하는 등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열 경쟁이 빚어졌었죠.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서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려면 주택시장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기타 지역 당첨자 중 충청민 비중이 절반이 넘는 등 세종시가 충청권 블랙홀 도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청약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공 폐지됐는데 세종의사당 추진에 남모를 국회의 한숨, 국민일보 소식입니다. 최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 주변에서는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붙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종과 충청권 의원들도 지역 수건을 해결했다며 자축일색인데요. 하지만 정작 국회 사무처나 보좌진 사이에서는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국회 분원에 따라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면 거주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거리라는 것이죠. 세종 분원은 이르면 2024년에 착공해서 27년에 개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시간은 있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전 대상 국회 직원은 그 전에 알아서 거처를 구해야 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한 국회 보좌진은 세종이 살기는 좋지만 배우자의 직장 문제도 있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의정에 따라 심야 주말 근무가 일상화된 국회의 특성상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고요. 또 다른 보좌진에 의하면 세종 이전에 국회를 뜰까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와 국회 간 세종 분원 설치 논의는 이제 본격화되는 양상인데요. 2019년 국회 이전 연구 영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세종 소재부처 담당 상임위원회 10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처, 입법조사처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대상은 의원 221명을 포함해서 총 2693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네요.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해서 최소 5천에서 1만 명의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공과 같은 별도의 거주 지원 없으면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나 매매 시세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등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회가 세부 이전 계획을 정하고 이전 수요를 제시해주면 직원 거주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일각에서는 국회 발로 촉발된 특공 폐지가 결국 국회의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지난해 세종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공 논란의 여론이 들끓는 것이라며 몇 년 뒤에 잠잠해지면 국회가 슬그머니 특공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대 이하 367명 지난 1년간 세종시 집주인 됐다. 세종의 소리 소식인데요. 지난 1년간 20대 이하 367명이 세종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전체 매입자의 5.5%를 차지했네요.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통계비료 R1에 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세종시 주택거래 건수는 총 6,492건이며 이 중 2,057건, 31.7%는 40대가 매입한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30대와 50대는 각각
1405건 21.6%, 1337건 20.6%를 매입했고요. 70대 이상도 34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주지별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거주자의 주택 매입 비율이 58.7%인 3,808채로 절반을 넘었고요. 서울 거주자가 세종 집을 구매한 경우는 468채였네요.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과 1월 각각 1120건과 877건으로 거래 건수가 많았고요. 지난 8월의 거래 건수는 77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8월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거래된 매매 건수가 531건이었던 것으로 보아 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고요. 이 시기에 호리홀마을 구단지가 이제 입주 5년차를 맞아서 분양 전환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개인 간의 거래는 4,52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는데요. 법인이 개인에 매도한 거래는 총 1,312건, 법인 간 거래가 된 경우는 15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4인 간의 그 주택거래는 각각 233건, 6월이 되겠죠. 7월에 212건, 8월에 25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월에 1355건, 7월에 1944건, 8월에 1694건보다 평균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끝으로 꾼들은 농지를 노린다. 서울신문 소식입니다. 최근 4년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회 행안위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이 되겠죠. 그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고요. 이 같은 추세라면 부동산 투기로 입건된 피의자는 올해까지 4년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적발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2,169명, 2019년에 1,837명, 2020년에 2,607명, 올해 1월에서 8월까지가 2,51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LH 전현직 임직원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강화함에 따라서 특히 올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이들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된 비율은 45.5%, 4,149명이나 되네요. 투기 세력이 몰린 세종시, 제주도의 경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논밭을 소유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고요. 헌법 121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고 있죠. 백 의원이 세종시와 제주도의 농지 취득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 뒤 추징된 그 취득세는 543건, 23억 6천만 원에 달했고요. 자격농민, 기농인, 농업법인은 직증,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이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는 세액이 추징된다고 하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부동산 유비TV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